그게는 못 갖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분이 진단받았던 데는 한 97년도에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약물을 요법을 했는데 좋아지지 않으니까 치료를 사실 포기를 했어요. 하다가 2006년도에 다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관절염도 아주 심했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폐에도 폐렴 그런 증상이 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적절한 치료약제라든지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면서 관절염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또 폐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생긴 그런 폐렴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항상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가족의 도움 없이는 먹지도 걷지도 못하던 홍남표 씨는 이제 류마티스성 폐렴이라고 하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또 하나의 새로운 상대와 싸우게 된 것이다. 단지 관절에만 오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까지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 많이 좋아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면은 얘기하세요.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예, 여기 이렇게 만져서 손가락은 좋으신 것 같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던 올해 66세 김옥화 씨. 현재 폐뿐만이 아니라 심장과 신장까지 이상이 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 아프실 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오래 앓으셨었고 또 2차적인 만성 염증이 이제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2차적인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게 왔고요. 그게 심장과 신장을 침범을 해서 심장과 심장이 아주 무리가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환자를 하고 있어요. 김옥화 씨는 현재 염증이 심장과 신장까지 침범해 심장이 두꺼워지고 일부 폐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다. 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심장에 침착하면서 신장 기능을 억제, 투석을 해야 한다. 너무 없어 수술 못 한다고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아 다른 신체 장기로까지 염증이 확산될 경우 다른 질병으로 오인해 잘못된 치료를 받기 쉽다. 관련 질환의 전문의들이 모여 협진을 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관련 질병들의 조기 발견과 중복 치료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단지 관절만이 아닌 다른 신체 장기까지 손상시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항함으로써 건강을 지켜주는 면역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체들이 이성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외부 요소가 아닌 자신의 몸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한다. 이를 자가 면역이라고 한다. 자가 면역에 의해 발생한 염증은 주로 관절을 공격하지만 염증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눈이나 심장, 폐 등의 염증을 일으켜 각종 류마티스 질환들을 발생시킨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사지에 근골격계를 주로 침범하는 그런 염증성 질환이기는 하지만 이 류마티스 질환이 근골격계 사지에 뿐만이 아니고 이 몸 전체의 여러 장기에 어디든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이나 심장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폐에 폐렴이 오거나 늑막염이 온다든지 신경에 와서 신경염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 장기에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받지 못할 경우 염증이 언제 어떻게 내 몸을 공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과연 치료는 불가능한 것일까? 오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야채는 이렇게 이제 또 저녁마다 저희 아저씨하고 이렇게 먹어요. 같이 저녁. 네. 올해 56, 주부 박영희 씨 집의 아침 식사 시간. 식탁은 주로 싱싱한 샐러드며 나물 반찬들로 채워진다.
식탁이 이렇듯 작은 변화를 맞게 된 것은 박영희 씨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아 고생을 하게 된 이후부터다. 박 씨는 15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얼핏 보기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박영희 씨는 아직 오른쪽 팔놀림이 불편하다. 이게 이렇게 펴지질 않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원래 이렇게 부었던 게 이제 관절이 좀 상하면서 이렇게 탈골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입에 갖고 가기가 이게 안 보여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간단한 집안일은 아들과 남편이 적극 도와주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할 땐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오곤 했다.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한 12시까지는 거의 꼼짝을 못했어요. 아침에 이게 또 자고 나면 더 심해요. 심해가지고 전혀 꼼짝을 못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한 12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좀 부드러워지면 이제 그때부터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의 막 집에서 좀 너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 온몸이 아프니까 뭐 어떻게 뭐 심리적으로 뭐 우울증 같은 비슷한 그런 것도 막 생기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그 이전까지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된 데서 오는 무력감과 견디기 힘든 통증이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을 경험한 환자가 60.6%,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 환자가 2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적극적인 치료와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통증 때문에 말도 못하게 힘들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갔다. 이렇게 하면 2시간 많이 나지. 이미 손상된 관절 대신 아직 건강한 관절들을 지키기로 했다. 그래도 지금은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 염증이 있으면 막 여기가 통증이 와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요즘 안 아프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통증과 관절에 무리가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박영희 씨 역시 그런 고비가 있었다. 정말 하기 싫죠. 그 운동을 하러 간다는 거, 아침에 하러 간다는 것 자체도 눈 떠갖고 또 오늘 또 운동을 하러 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이기고 정말 그거 해야 참 일어서야 되겠다는 거. 왜냐니까 제가 제일 창피했던 게 이 쩔뚝거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디를 계단을 내려가거나 이럴 때 계단을 자꾸 하나씩 한 계단씩 내려가. 그게 그렇게 누가 나를 보면은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정말 이거를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바로 걸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이 덜 창피하겠다 싶어서. 관절이 이제 아픈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되게 관절을 보조하는 것이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약해지게 되면은 관절은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필요한데 운동 종류는 이제 관절에 많이 도움이 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수영이라든지 가볍게 걷는 운동이나 아니면 고정식 자전거 타기, 또 관절염 환자를 위한 그런 태극권, 타이치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